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땅이라고 판단한 삼위태백의 땅에 환인이 환웅을 보내 신단수 아래 오늘날 요하유역, 장당경, 심양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신씨를 개천한 시기인 BC 3897년경은 환단고기 등에 근거할 때 지혜로 이로움을 추구하는 시대를 의미하는 지일의 한인시대이며, 이 시기가 포함되는 BC 6000에서 3000년경 지구 환경은 해수면이 지금보다 7에서 10m 높았고 기온은 지금보다 2, 3도 높았던 시기로 기온대와 강수대가 북상하였던 시기였으므로 지금의 요소와 만주 지역은 최소한 지금의 평안도 지역 정도의 기후대와 강수대를 가진 꽤나 살기 좋은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BC 3897년 제1대 거반한 환웅시대 요하유역에 자리잡은 신씨가 BC 3512년부터 시작된 제5대 태후의 환웅시대에 이르러 태후의 환웅의 12번째 아들로 알려진 복희 등이 복희 형상에 있는 다레만 인근 오늘날 중국의 하북성 방향으로 남서진하였다는 한국의 전설 및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복희와 여화와 관련된 중국 전설 등을 고려할 때 초기 신씨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분화했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는 복희처럼 중국 쪽으로 남서진하였을 것이고, 일부 또는 신씨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더 넓은 땅을 찾아 만주 방향으로 북상하여 국립중앙과학관 발행, 고인돌 분포도처럼 송화강 유역, 아사달로 추정되는 지역에 정착하여 고인돌 군락지를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이 중 환웅의 신씨에서 창조된 용암 문명을 가지고 남서진하여 복희 형상이 있는 중국 내륙으로 진출한 복희와 여화의 이야기를 좀 더 보완하여 설명드리면, 빙하기 황해 대평원에 살았던 인류 마고 중 일부가 BC 6620년경 지형의 경사가 급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덜 받는 한반도에 상륙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농경문화와 해양문화를 발전시키며 북상하여 BC 3897년경 삼위태백의 땅에서 유목인류와 수렵인류를 만나 한매개의 삼위일체 문명, 즉 환웅의 신씨 문명을 창조하는 과정까지 순조롭게 이룬 반면, 같은 시기 해발 고도가 낮고 평지가 대부분인 중국 대륙에 상륙한 인류는 기온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오늘날 중국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듯이 BC 6000에서 3000년경 기온이 현재보다 2, 3도 높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7에서 10m 상승하는 지구 변화의 과정에서 보시는 영상처럼 상륙한 지역이 대부분 바다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는 등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한반도 지형과 유사한 지형을 가졌던 여화 형상이 존재하는 산둥반도에 상륙했던 사람들이 생존하여 해수면이 상승 안정된 시기인 BC 5000년경 해발 20m 이상인 황하 유역의 대지, 보시는 영상처럼 내륙으로 깊숙이 발달한 바다 끝에 해당하는 원나라 발상지까지 진출하여 한반도에서 발견된 춘천 중도 유적보다 유물의 다양성과 주거지의 크기 및 시대의 연속성이 낮은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였는데, 이 시기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알려진 황하 문명의 여명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춘천 중도 유적이 천신족, 한인, 한국인에게 주는 인류사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BC 3000에서 1000년경 한냉 건조기후가 엄습한 시기에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바다에 잠겼던 복희와 여화의 형상이 바다 위로 드러나 그 형상이 완성된 시기이자 중국에서 복희가 출현한 시기로 전해진 BC 2800년경 팔계를 창안하는 등 동방의 천재로 알려진 복희와 오늘날 우리가 물이나 갯벌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취하는 응급처치 방법과 똑같은 행위로 대홍수기 물과 갯벌에 빠진 사람을 구한 여화의 행위가 신격화되어 진흙으로 사람을 빚고 숨을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고 밧줄에 진흙을 발라 흩뿌려 사람을 창조했다는 창조의 여신으로 묘사된 여화를 만나 중국 전설처럼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복희를 통해 전해진 환웅의 신씨 문명을 융합한 진짜 황하 문명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가 복희와 여화와 관련된 한국과 중국 전설의 종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중국 역사가 진화족의 역사로 그 중심축이 옮겨져 지금은 여화가 사라졌지만 한반도의 하늘 형상과 비교하면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 천안이 있는 아기 형상 환인과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 천안이 있는 반가사유 형상 환인처럼 여화는 중국 대륙에 존재하는 가이아 또는 아만의 유아기 형상과 같으며 우리의 신화시대 역사와 비교하면 환인처럼 중국에 상륙한 마고 이후 시대의 인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산동성에 고인돌이 있는 이유이자 이 지역에서 중국 문화의 원류가 대부분 창조된 이유이며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산동성의 문화와 자연유산이 한반도와 유사한 이유인데 이는 산동성에서 발견된 모시 사당벽화에서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부연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전설에 나오는 복희의 출현시기 BC 3512년과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복희의 출현시기인 BC 2800년경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를 부연하자면 우리에게 전해진 태후의 환웅의 12번째 아들이라고 묘사된 복희는 BC 3512년 재임한 태후의 환웅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연대가 맞지 않으므로 그때 남아한 복희의 후손 또는 태후의 환웅의 12대 손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BC 2800년 이전에 환웅의 신시 문명을 가지고 남서진한 복희 세력과 산동 반도에 상륙하여 대홍수에 살아남은 여화 세력이 해수면이 하강하여 드넓은 대지로 변한 황하 유역에서 만나 새로운 융합 문명을 창조한 후 이를 염제 신동에게 승계한 이야기가 중국 신화시대의 역사인 사망의 역사이며 장안, 지금의 시안 중심의 진화족들이 중화사상을 내세워 기록한 중국 사서에서 동의의 역사라며 신화로 전락시켜버린 역사이지만 오늘날 중국인들이 향유하는 언어, 철학 및 대부분 문화가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BC 2700년경 한냉 건조기후를 피해 신장 위구르 남동쪽 감숙성에서 발원한 유목문화를 가진 황제 헌원이 남동진하여 황하를 따라 서진한 신농 세력을 정복하는 형태로 흡수하면서 중국에서 말하는 진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황해 대평원에서 한반도에 상륙하여 농경과 해양 문화를 발전시키며 환웅의 신시에 이르러 BC 3897년경 융합 문명을 창조하고 그렇게 창조된 융합 문명을 보유한 천신족의 후손 복희 세력이 황해 대평원에서 산동반도에 상륙하여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대홍수 기간을 겪으며 생존한 여화 세력과 만나 BC 2800년 이전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여 염제 신동시대를 거치며 발전하다가 BC 2700년경 진화족의 시조 황제 헌원이 신동 세력을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중국 대륙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형상이 삼황에서 동물들의 형상으로 바뀌는 형태로 하늘의 순리에서 벗어나자 천신족 치우천왕이 이를 제어하려 했으나 헌원이 100번 패하다 탕록에서 이기게 되자 그것도 하늘의 뜻이라며 용인한 역사가 헌원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오제 역사이며 이 같은 중국의 신화시대 역사 과정을 그림으로 묘사한 기록이 산동성에서 발견된 무시사당벽화입니다. 이처럼 중국 대륙이 한반도에 비해 해수면과 기온의 변화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황하 문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환웅의 신시 문명이 개척된 시기보다 1000년 이상 늦게 된 이유이며 중국의 신석기 4대 문화의 하나인 거성문화, 고인돌이 한국에 비해 발달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로 알려진 황하 문명의 선사 유적이 앞서 언급한 춘천 중도 선사 유적보다 규모와 질적인 부분에서 뒤지는 이유, 중국의 벼 유물이 청주 소로리 벼 유물보다 1000년 이상 뒤지는 이유 및 우리 신화에 나오는 환웅의 배필, 웅녀와 관련된 BC 3500년경 유물로 추정된 여신상과 곰 토템 토기가 환웅의 신시 영역이었던 곰 모양의 땅에 있는 우아량에서 발견된 이유도 이와 같은 자연 환경의 차이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순리와 인의 시대에서 이탈한 진화족의 후손들이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아 오늘날 동북공정으로 천신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전랑외교라며 동물처럼 주변에 으르렁거리고 약하면 물어뜯는 폐악질을 멈추지 않으니 천신족의 언어인 형이상학적 표현법에 의해 묘사된 무시사당벽화에 그려진 그림을 영상을 통해 간단히 해석하여 그들이 스스로 깨우치기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영상에서 무시사당벽화의 왼쪽 그림의 상단에 있는
앉은 자세의 그림은 방가사유 형상 한반도 천인 천신족 환인을 의미하며 그 오른쪽 마차 그림은 천신족, 맥족, 애족이 만나 신시문명을 이룬 것을 의미하며 세 번째 기마 형상 인물과 그 앞 인물은 보시는 영상처럼 환인의 아들인 기마 형상 백두산 천인과 환웅 형상을 의미하며 그 오른쪽 작은 인물상은 보시는 영상처럼 환웅의 신시에서 천신족의 후손, 중국에서 동방의 천재라고 부르는 복희가 복희 형상이 있는 중국 쪽으로 남서진하여 그 오른쪽 오뚜기 모양 그림, 중국 대륙에 있는 오뚜기 모양의 하늘 형상을 가진 여화 땅에 사는 여화를 만나 새로운 융합 문명을 이룬 것을 오뚜기 오른쪽에 복희와 여화가 만난 장면으로 묘사하였는데, 이 그림은 재뿌리도 모르는 중국 애들이 중화 문명의 위대함을 외칠 때 천지창조의 설화를 표현한 그림이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보시는 복희 여화도와 유사한 형식의 그림이며, 그 오른쪽 인물 그림이 복희와 여화 시대를 계승한 사망 중 한 명인 신농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또한 신농 아래에 펼쳐진 그림은 사망시대의 태평성대를 묘사한 그림이며, 오른쪽에 있는 4개의 그림 중 맨 위 그림은 천신족에 대해 애를 갖춘 사망을 묘사한 그림이며, 그 아래 그림은 황제 헌원이 남동진하여 신농 세력을 복속시키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천신족 치우천왕이 나선 것을 묘사한 그림이며, 중국에서 치우의 인물상으로 알려진 그림을 포함한 그 아래 그림은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 사이의 전쟁을 묘사하며, 그 아래 그림은 사망에 의해 평화롭던 중국 대륙이 황제 헌원으로부터 시작되는 5대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인성을 잃고 보시는 영상처럼 중국 대륙에 존재하는 동물 형상이 발현되어 세상이 어지러워졌다는 것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